주문이 많은 요리점. 두 명의 젊은 신사가 번쩍이는 총을 메고 완전히 영국 병사 복장을 한 채 백곰 같은 개 두 마리를 데리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아주 깊은 산속에서 이야기를 하며 걸어왔습니다. 도대체 이곳의 산은 왜 이런 거야? 새고 짐승이고 한 마리도 없네. 뭐든 상관없으니까 빨리 탕 하고 총을 쏘고 싶은데 말이지. 이 사슴의 누런 옆구리에 두세 발 날려주면 얼마나 통쾌할까? 에? 빙글빙글 돌다가 쾅 쓰러질 텐데. 그곳은 아주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길을 안내하던 전문 사냥꾼도 길을 잃고 갈팡질팡하다가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을 정도로 그런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게다가 산이 너무 험해서 그 백곰 같은 개 두 마리 모두 현기증을 일으키며 한동안 으르렁대더니 거품을 물고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난 2,400엔을 손해봤어. 한 명의 신사가 죽은 개의 눈꺼풀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난 2,800엔을 손해본 거야. 다른 한 명도 억울하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신사가 조금 화가 난 표정으로 다른 시사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난 그만 돌아가려네. 나도 마침 춥기도 하고 배도 고파서 돌아갈 생각이야. 그러면 이만 끝내지. 돌아가는 길에 어제 묵었던 여관에서 산세 10엔어치만 사서 돌아가면 돼. 토끼도 있지 않았나? 뭐 그럼 결국 본전치기야. 자, 돌아가세. 그런데 정말 난처하게도 돌아가는 길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휙 불어와 풀들은 바삭바삭, 나뭇잎은 버스럭버스럭, 나무는 덜컹덜컹 울렸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아까부터 속이 쓰려서 죽을 것 같아. 나도 그래. 더는 걷고 싶지 않구만. 아, 걷기 싫다. 미치겠네. 뭔가 좀 먹고 싶은데 말이야. 그러게, 뭐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어. 두 신사는 사락사락 흔들리는 억새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뒤를 돌아보니 멋진 서양식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는 다음과 같은 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서양 요리점, 와일드 캣 하우스, 살쾡이의 집. 여기 딱 좋네. 이런 산속에 용케도 문을 열었구만. 들어가 보세. 글쎄, 이런 곳에 음식점이 있다니 좀 이상하구만. 그래도 뭐 여하튼 뭔가 먹을 것을 팔겠지. 당연히 팔겠지. 이 간판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나? 자, 들어가자고. 난 배가 고파서 이제 쓰러질 지경이야. 두 사람은 현관 앞에 섰습니다. 새 도시에서 만드는 하얀 벽돌로 꾸민 현관은 무척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에는 금박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십시오. 절대 사양하지 마십시오. 그걸 보고 두 사람은 무척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 역시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니까. 오늘 하루 좀 고생했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만. 이 집은 요리점이지만 음식을 공짜로 주는 모양인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구만. 이 절대 사양하지 말라는 건 그런 의미겠지? 두 사람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곧바로 복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문 뒤쪽에는 금박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특히 뚱뚱한 분과 젊은 분은 대환영합니다. 두 사람은 대환영이라는 말에 더욱 기뻐했습니다. 이봐, 우리는 대환영에 속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둘 다 해당되니까. 복도를 따라 성큼성큼 걸어가자 이번에는
하늘빛 페인트가 칠해진 문이 나왔습니다. 아주 이상한 집이네. 왜 이렇게 문이 많지? 여기는 러시아식 같은데? 뭐 추운 곳이나 산속은 모두 다 이럴 거야, 아마. 그리고 두 사람이 문을 열려고 하자 위에 노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문이 많은 요리점이니까 부디 그 점은 양해 바랍니다. 어? 이런 산속인데도 꽤 잘 되는 모양인데? 당연하지. 생각을 해봐. 이 도쿄의 커다란 요리집도 큰 길가에는 별로 없잖아. 두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뒤쪽에는 주문이 상당히 많겠지만 부디 하나하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귀가 보였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한 신사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주문이 너무 많아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겠지. 아, 그렇겠구만. 그나저나 빨리 아무 방이라도 좀 들어가고 싶은데. 맞아. 테이블에 좀 앉고 싶어. 그런데 정말 귀찮게도 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거울이 걸려 있었고 아래에는 손잡이가 긴 빗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손님 여러분, 여기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그리고 신발의 흙을 털어 주십시오. 아주 제대로 된 집인데 아까 현관에서는 산속에 있는 곳이라고 좀 우습게 보았거든. 예절이 엄격한 집이네. 꽤 높은 사람들이 자주 오는 곳일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신발의 흙을 털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빗을 바닥에 놓자마자 부옇게 흐려지더니 연기처럼 사라지고는 바람이 방 안으로 휙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 바싹 붙어서는 문을 쾅 열고 다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빨리 무언가 따뜻한 것이라도 먹고 힘을 내지 않으면 엄청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두 사람 모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 안쪽에는 다시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과 총알을 이곳에 놓아두십시오. 바로 옆에는 검은색 받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이 총을 들고 음식을 먹을 수는 없지. 역시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보구만. 두 사람은 총과 탄띠를 풀어 받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다시 검은 문이 나타났습니다. 부디 모자와 외투와 구두를 벗어주십시오. 어떻게 하지? 벗을까? 어쩔 수 없지 뭐. 자, 다 벗어놓자고. 안에는 정말 높은 사람이 와 있나 본데. 두 사람은 모자와 외투를 못에 걸고 신발을 벗은 뒤 철퍽철퍽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뒤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넥타이 핀, 커프스 버튼, 안경, 지갑, 그 밖에 금속류, 특히 뾰족한 물건은 모두 이곳에 놓아두십시오. 문 바로 옆에는 검은색의 훌륭한 금고가 열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열쇠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요리에 전기를 사용하는가 보구만. 그렇다면 금속은 위험하지. 그래서 특히 뾰족한 것은 더 위험하다는 것이겠지? 그런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계산은 돌아갈 때 여기서 하는 모양인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구만. 분명 그럴 거야. 두 사람은 안경을 벗고 커프스 버튼을 뺀 후 모두 금고에 넣고 찰칵하고 열쇠를 채웠습니다. 조금 더 가자 다시 문이 나타났고 그 앞에는 유리 항아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항아리 안에 있는 크림을
얼굴과 손발에 꼼꼼하게 발라주십시오. 작은 항아리 안에는 정말로 우유 크림이 있었습니다. 크림을 바르라니?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건 말이야. 지금 바깥이 무척이나 춥잖아. 이 방 안이 너무 따뜻하면 살갗이 트기 때문에 그 예방을 하라는 거겠지. 역시 안에는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게야. 뜻밖의 우리는 이런 곳에서 상류층과 친해질지도 모르겠구만. 두 사람은 항아리의 크림을 얼굴과 손에 바르고 나서 양말을 벗고 발에도 발랐습니다. 그래도 아직 크림이 남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얼굴에 바르는 척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문을 열자 문 뒤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크림을 잘 바르셨습니까? 귀에도 잘 바르셨습니까? 그리고 작은 크림 항아리가 이곳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아, 맞다. 이 귀에는 안 발랐는데 아차하면 귀에 살갗이 틀 뻔했구먼. 이곳의 주인은 정말 세심하네. 그러게 말이야.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써주는구만. 그나저나 난 빨리 뭐든 좀 먹고 싶은데 이 계속해서 복도만 나오니까 방법이 없네. 그리고 바로 앞에 다음 분이 있었습니다. 요리는 곧 완성됩니다. 15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곧 먹을 수 있습니다. 빨리 병에 든 향수를 머리에 잘 뿌려 주십시오. 그리고 문 앞에는 화려한 향수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향수를 머리에 잔뜩 뿌렸습니다. 그런데 향수에서는 아무래도 식초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이 향수는 이상하게 신냄새가 나는데 왜 이럴까? 아마 실수일 거야. 이 종업원이 감기라도 걸려서 실수로 잘못 넣었겠지. 두 사람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 뒤쪽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문이 많아서 귀찮으셨죠? 죄송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디 항아리에 있는 소금을 몸 전체에 골고루 잔뜩 문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파란색의 사기로 된 멋진 소금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 크림을 잔뜩 바른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이 주문이 많다는 건 이 주인이 우리한테 주문을 많이 한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서양 요리점이라는 것이 이 들어온 사람에게 서양 요리를 대접한다는 게 아니라 들어온 사람을 서양 요리로 만들어서 먹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부들부들 부들부들 온몸이 떨려서 더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휴, 빨리 도망가자고. 부들부들 떨면서 한 신사는 뒤에 있는 문을 밀려고 했지만 세상에나 문은 눈꼽만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쪽에는 다시 문이 하나 있었고 은색 포크와 나이프 모양의 커다란 열쇠 구멍이 2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뱃속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게다가 열쇠 구멍 너머로 두리번거리는 2개의 파란 눈동자가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들부들 떨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문 안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소곤거렸습니다. 야, 틀렸어. 벌써 눈치챘다고. 소금을 뿌리지 않은 것 같아. 당연한 거야. 두목이 쓴 글이 틀렸어. 이 서툴렀다고. 저기다가 여러 가지로 주문이 많아서 귀찮으셨죠? 죄송했습니다. 이런 멍청한 말을 쓰다니.
어찌 되든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한텐 뼈다귀도 나눠주지 않는데 뭐. 그건 그렇지. 그렇지만 만약 저 녀석들이 이곳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우리 책임이야. 그럼 불러볼까? 어? 불러. 저기 손님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 접시도 씻어 놓았고 채소도 소금에 잘 절여 두었습니다. 남은 건 당신들과 채소 잎을 적절히 배합을 해서 하얀 접시에 담는 것뿐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혹시 샐러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불에 구워서 프라이로 해드릴게요. 아무튼 어서 들어오십시오. 두 사람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얼굴이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비어난 채 서로 마주 보며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안에서는 크크 웃더니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그렇게 울면 애써 바른 크림이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자, 다 됐습니다. 곧 가지고 갈게요. 자,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시라니까요. 두목이 이미 냅킨을 두르고 나이프를 들고 입맛을 다시면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컹컹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곰 같은 두 마리의 개가 문을 뚫고 방으로 뛰어들어 왔습니다. 열쇠 구멍 속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개들은 으르렁대며 한동안 방 안을 빙글빙글 돌아다녔습니다. 다시 한번 컹 하고 크게 짖더니 갑자기 다음 문을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문이 꽈당 열리고 개들은 빨려 들어가듯 날아갔습니다. 그 문 저편의 컴컴한 곳에서 야옹야옹 그르릉 하는 짐승 소리와 함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방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두 사람은 추위에 벌벌 떨면서 풀숲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상의와 구두, 넥타이 핀 등은 저쪽 나뭇가지에 걸려 있거나 이쪽 나무 밑동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휙 불어와 풀들은 바삭바삭, 나뭇잎은 버스럭버스럭, 나무는 덜컹덜컹 울렸습니다. 개가 바람에 날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입니다. 빨리 오세요. 밀짚 모자를 쓴 전문 사냥꾼이 풀숲을 바스락바스락 헤치며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야 두 사람은 겨우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사냥꾼이 가져온 경단을 먹고 가는 길에 10에너치의 산새를 사서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비운했던 두 사람의 얼굴만은 도쿄에 돌아가도 목욕탕에 들어가도 다시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